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정부 때 국방장관을 했던 이 마크 에스퍼, 이 사람이 회고록을 냈습니다. 성스러운 맹세, A Sacred Oath. 그런데 이 회고록에 정말 아찔한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반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이 정말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백척간두에 섰다가 내려왔다가 하는 순간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부 장관 회고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제안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2018년 1월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투병력을 제외한 주한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 4만 6천여 명을 소개하라. 가족들을 소개하고 비전투원 소개하는 건 언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쟁이 임박했을 때. 어디로 소개하죠? 일본으로 일단 소개를 합니다. 한국 땅은 곧 전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철수는 사실은 197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6년 전 그때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후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놓고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3단계 철수안이 있었어요. 차근차근 인원을 줄여가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백지화 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1992년 지금부터 30년 전 부시 행정부에서는요. 실제로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제2사단, 제3여단 철수해서 그 전까지는 주한미군이 4만 3천 명이었는데 두 부대를 철수를 하면서 3만 명대로 줄어드는 거죠. 이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것들 중 일부는 기이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런 거죠.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 또는 아프리카에서 모든 미군과 외교 인력을 철수하는 것이었다. 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2019년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은 뒤 그 이듬해 한국에 와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장벽 격려 행사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헬기에서 내리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실행될 뻔한 주한미군 가족 및 비전투원 전원 대피 계획. 내가 국방장관이 되기 전에 미 육군 장관에 임명된 지 2달째인 2018년 1월 국방부에서 긴급 전화가 왔었다.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비전투 인원 소개 방침을 발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실험에 화가 난 트럼프가 내가 가진 핵 버튼이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더 크고 강력하다는 트위터 글을 잇따라 올리며 북한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고 있을 때였다.
주한미군 가족들을 대피시키는 것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등 한국의 패닉을 불러일으킬 조치였다. 명확한 설명은 받지 못했지만 다행히도 누군가가 대통령을 막았고 이런 대피 방침은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반 때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 얼굴 모습입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 또 하나 정말 그렇겠구나.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겠구나. 그게 이제 여기에서 이런 회고록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이 되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경도돼 있었다. 그쪽으로 쏠려 있었다. 라고 에스퍼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의 위협과 함께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문재인 정권은 통상, 무역, 지정학이라는 중력으로 인해 베이징의 궤도 안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별을 빙빙빙 도는 위성이었는데 그 중국의 통상무역 지정학이라는 그 중력에 이끌려서 그 궤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문제를 에스퍼 장관은 거론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협조하지 않아 사드를 철수하려고 했었다. 2017년 4월 처음 배치된 성주 기지의 주한미군 사드 포대 발사대 6기 5년째 야전에 임시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다.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5년간 진척이 없었다. 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 자재 장비 반입이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의 반대 시위로 막혔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여전히 제대로 된 곳이 아닌데도 컨테이너 같은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다. 에스퍼 장관의 말을 제가 그냥 직접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2017년 사드 배치 당시에 중국의 격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꿋꿋이 버텨나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한국 입장이 바뀌었다. 중국 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2018년부터 육군 장관이었던 내가 한국 측에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었다. 그때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을 뿐 서울은 행동하지 않았다. 이때 한국이 중국을 경제적 파트너로 여기면서 편을 들었고 동시에 안보를 이유로 미국에 의존하는 불가능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미국 정부에는 있었다. 그때 에스퍼가 미국 국방장관, 한국의 국방장관은 서욱이었는데요. 이런 얘기도 참 기가 막힙니다. 계속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020년 10월 나의 카운터파트 서욱 한국 국방장관에게 사드를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통보했다. 끔찍한 것을 통보한 겁니다. 사실은. 당시 한국 카운터파트는 서욱 국방장관이었다. 당시 그는 한국 측에 이것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이냐? 당신들 아들과 딸이 이런 조건에서 복무한다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이제 에스퍼 장관이 서욱 장관에게 강하게 어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옆에 있었던 마크 밀리 합참의장에게
한반도에서 사드를 철수해 다른 곳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합참이 90일간 조사를 진행하라. 경북 상주에 둘 수 없다면 다른 곳으로 빼라.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라. 90일 동안. 에스퍼 장관의 표현입니다. 외교적인 처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인들을 흔들 필요가 있었다. 미군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이 어떤 일을 획책을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이 미국 조야에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이 에스퍼의 회고록을 보면 여실하게 다 드러납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진보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은 미국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작권을 회수하려고 했다. 전작권 전환 그 자체는 뭐 올바른 접근이다. 미국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이 준비가 돼 있을 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전환을 할 경우에 한국과 미국 간의 합동 전쟁 대응 효율에 해를 끼치고 이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것을 파기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한일 간의 불화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이득을 보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본 트럼프 대통령은 넌더리가 난 듯이 머리를 흔들면서 이런 게 위대한 동맹의 가치가 있냐라고 비꼬듯이 말을 했다. 참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힌 시간을 용케도 건너봤구나.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구나. 문재인 정권의 섣부른 군사외교 정책 때문에 정말 백척간두에서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연이어 우리를 지나갔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